축산, 검협전. 12화 여협 주경운. 대낮에 색을 밝히니 모태가 엿들어 싸움이 벌어지고, 한밤에 색을 밝히니 여협이 나서서 음적을 혼내주네. 추운수가 가만히 손가락으로 술을 헤아렸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없애야 할 녀석들이 덜 왔어. 악의 뿌리는 확실히 제거해야 하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놈들이 다 오면 일망타진하는 것이 좋겠네. 그래야 다시는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지. 지금 자은사 세력이 약하다지만 우리 인원도 너무 적어.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것 없는데 직통과 무태, 사금강 등은 비검술에 능하지. 위청과 주수는 비검술을 전혀 모르고, 손남과 주경우는 배우긴 했어도 경험이 많지 않아 모태 녀석과 비슷한 정도이지. 얼마 전에 염선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발이 빠르지 않나? 내년 정월 추하루에 벽규나무로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으니 그때 방법을 정하고 확실히 후환을 뽑아버리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경운이 오늘 밤 자은사 동정을 염탐하려는데 도와달라더군요. 선배님 고견으로는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전에 고행두타가 아미파의 미래는 이은에게 달렸다고 했었지. 그중 하나는 지금 구화산에서 수련 중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니 정말 기쁜 일이구먼. 가려거든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뒤에서 돕다가 되었다 싶으면 조용히 돌아오게. 혹여 뒤통이 우리의 내년 거사를 눈치채서 죽은 제4부의 잔당을 다 끌어모으면 아주 골치 아파질 테니까 특별히 조심하게. 취도인이 추운수와 이야기를 마친 후 주경운을 데리고 떠날 채비를 했다. 주순이 어렵게 만난 딸과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져 아쉬워하자 추운수가 핀잔을 주었다. 그리 정에 약해서야 검협이라 하겠나? 경운이 오늘 일 잘 해결하고 내일이면 바로 부녀간 회포를 풀게 될 것이니 조급할 것 없네. 주순이 딸에게 취도인 말을 잘 따르고 조심하라며 거듭 당부하자 주경운이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취도인과 함께 떠났다. 한편 직통은 매우 심란한 상황이었다. 모태의 제자 장량이 실종된 후 주은종이 탈출하고 장노사 부녀가 도주하는 등 한두 달 사이에 골치 아픈 일이 연달아 일어났으니, 그 와중에 주순을 찾아 복수하겠다며 계속 절을 나가려는 모태를 말리기도 해야 했다. 모태는 모태대로 지통이 너무 몸을 사린다고 생각해 몹시 불만스러웠다. 두 사람은 환희전에서 무녀들을 불러 연애를 즐길 때는 죽이 잘 맞았지만 결국 한 여인을 두고 큰 오해가 생기고 말았다. 지통은 원래 음흉하고 극악무도했지만 사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스스로 자은사를 세우며 온갖 고생을 한 터라 성도 부근에서는 나쁜 짓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1년에 두어 번 사금강을 다른 지역에 보내 밀매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인을 납치해오라고 시켰다. 지통은 실증을 잘 내고 늘 새 것을 좋아했다. 납치한 여인이 지조를 지키며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죽였고, 원래 음탕하거나 위협에 굴복한 여인도 1년 이상 품지 않았다. 그 후에는 무녀로 내쳐서 제자들이 마음껏 농락하게 했다. 3년 전 양화라는 여비적이 자은사를 털려다 잡혔다. 지통은 괘씸한 마음에 모든 제자들에게 돌아가며 욕을 보이게 한 후 죽이려 했다. 사실 외모가 그리 출중하지 않아 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걸? 옷을 벗기니 허리가 쏙 들어간 굴곡진 몸매에 배곡처럼 매끈한 피부가 시선을 확 사로잡았다. 여기에 훌쩍거리는 콧소리로 교태를 부리자 갑자기 정욕이 타올라 당장 자격을 내세워 가장 먼저 양화를 품었다. 게다가 양화는 남자를 홀리는 기술이 대단했다. 수많은 여인을 품은 지통이었지만 양화의 매력은 완전히 색달랐다. 결국 지통은 그녀를 애첩으로 삼고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았다. 음탕한 제자들은 한 번 줬다가 뺏어간 터라
더 아쉽고 억울했지만 감히 내색하지 못했다. 어쨌든 자은사 안에 다른 여인도 많았으니 제자들의 불만은 금방 사라졌다. 모태가 처음 자은사에 왔을 때 지통은 아미파에 복수하기 위해 모태와 그 사부를 끌어들여 세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 한창 총애를 받으며 한껏 교만해진 양화가 지통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래서 모태의 환심을 살 겸 홧김에 양화를 모태에게 내주었다. 뜻하지 않게 보물을 얻은 모태는 너무 좋아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반면 지통은 그 후로 어떤 여인을 품어도 흥이 나지 않았다. 지통은 후회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모태가 외출한 틈에 몰래 가서 양화를 탐했다. 주객이 전도되어 이것저것 힘든 점이 많았지만 양화가 더욱 꼬리를 쳐대니 애간장이 타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미녀 둘을 납치해오자 지통이 두 미녀를 모두 모태에게 주며 양화를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사실 모태는 내키지 않았지만 신세를 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양화를 품게 되었다. 하지만 삼각관계는 늘 위태로운 법. 두 사람은 속이 쓰렸지만 서로 조심하며 참고 또 참았다. 이즈음 모태는 지원군이 오기 전에 함부로 주순을 찾으러 나가지 말라는 지통을 아주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몰래 저 혼자 성을 돌아다니며 주순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주순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이날 아침 관아에서 음적을 처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당이 구하러 올 것을 염려해 판결 직후 바로 사형을 집행했고 시신은 성도 성 밖에 매장한다고 했다. 모태는 애제자 장량이 실종되어 걱정하고 있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형당한 음적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성박 매장지 정오 무렵 매장꾼들은 죄인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터이니 시신을 천천히 묻어도 되겠다 싶어 멍석으로 대충 덮어두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매장꾼들이 자리를 뜨자 모태가 바로 멍석을 들어 확인했다. 이럴 수가. 설마 했는데. 역시나 장량이었다. 머리와 두 발이 다 잘려나가 처참하게 그지없었다. 그 옆에 강간을 저지른 음적 장량을 참수하다 라고 적은 팻말이 보였다. 모태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성도 간부에는 장량의 적수가 될 만한 자가 없으니 분명히 다른 누군가의 소행일 터였다. 사실 모태와 장량은 사제 관계인 동시에 특별한 정을 나누는 사이였기에 더욱 상심이 컸다. 일단 자은사로 돌아가 어떻게 원수를 찾을지 지통과 상의하기로 했다. 이때 밥을 먹고 돌아온 매장꾼이 멍석을 들추고 있는 모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소승은 자은사 승려인데 처참한 비극을 외면할 수 없어 염불이나 하고자 합니다. 모태가 매장꾼 손에 은자 20냥을 쥐어주며 부탁했다. 이 돈으로 관을 사서 잘 묻어주시오. 남은 돈은 술값에 보태고. 자은사의 명망이 워낙 두터워 성도 간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마당에 보잘것없는 매장꾼이 어찌 부탁을 마다하겠는가. 더구나 뒷돈까지 챙겨주니 냉큼 은자를 챙기고 연신 꾸벅거리며 감사했다. 그러고 정성껏 시신을 수습했다. 모태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관을 사오길 기다렸다가 입관을 도왔다. 관을 묻을 때는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애절하게 통곡했다. 매장꾼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돈까지 받아 챙긴 터라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 그보다는 자은사 승려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에 성심껏 일을 마무리했다. 눈치 빠른 모태는 은자 단량을 더 챙겨주고 자리를 떠났다. 같은 시각 주수는 망각루에서 요기를 하다가 위청에게 둘러엎혀 자은사 근처 숲길에가 있었다. 만약 위청의 장난이 아니었다면 주수는 자은사로 돌아가는 모태와 마주쳤을지도 모른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